이번 시간에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리고 날짜 시간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를 여러 개 주고요. 이 여러 개 표를 가지고 이제 계산해라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하래요. 표 1번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동호회 회원 명단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요 번호, 이 주요 번호가 있는데 이 주요 번호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표시하시오. 여기다 이제 생년월일을 우리가 주요 번호에서 꺼내서 날짜 형태로 이제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날짜 형태로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는 데이트라는 요 함수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트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연도에 해당하는 거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월에 해당하는 거 찍고 일에 해당하는 거 찍고 이렇게 해서 써주게 되면 요 세 가지 데이터 값을 이제 우리가 데이트 날짜 형태로 표시해주세요. 그렇게요. 그때 이제 주는 번호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생년월일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막 들어있잖아요. 그때 이제 주요 번호에서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게 예고, 여기서 이제 연도에 해당하는 게 요 앞에 있는 요 두 글자죠. 요 앞에 있는 거 두 글자를 꺼내올 때는 우리가 이제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두 글자 10이라는 요거는 이제 월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꺼내올 때는 우리가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1에 해당하는 거 12라는 거 요거는 이제 우리 또 mi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꺼내 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n% 연산자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년월일을 이제 표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주는 번호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생년월일을 이제 어떻게 표시하냐? 1991년 10월 12일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만들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91년생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1991년생이잖아요. 그 밑에는 1986년생이고요. 그 밑에는 이제 1997년생입니다. 해서 앞에 1900하고 그게 이제 빠진 거예요. 그걸 이제 이어서 표시할 때 우리가 n% 연산자 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데이트라는 함수 먼저 쓸게요.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데이트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제 연도에 해당하는 거 꺼내올 건데 연도에 해당하는 거 꺼내올 때 우리가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주요 번호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 꺼내주세요.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주요 번호에서 91하고 요거 이제 꺼내올 거예요. 근데 얘는 91년생이 아니라 1991년생이죠. 해서 앞에다가 이제 1900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요 레프트 함수 앞에 가서 19 쌍따옴표를 묶어서 19라고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n% 연결시켜서 19라는 거랑 그 다음에 요 레프트에 나온 그 결과를 연결시켜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1991년 하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도에 해당하는 거 다 했으니까 그 뒤에 가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 월에 해당하는 거요. 월에 해당하는 거 꺼내올 때 우리가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mid라고 써주고 이 주는 번호에서 월이 지금 요 두 글자인데 지금 얘는 세 번째 위치에 있죠. 첫 번째 위치에 9가 있고 두 번째 위치에 1이 있어요. 세 번째 위치에 또 1이 있죠. 세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개 꺼내와야 돼요? 두 글자 꺼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B의 3번 셀에서 컴마 찍어주고요. 세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두 개 꺼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에 해당하는 거 다 꺼냈으면 컴마 찍어주고 일에 해당하는 거 꺼내와야 되는데 그때도 우리가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일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그 밑에 걸로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여기가 네 번째, 다섯 번째 글자부터 몇 개 꺼내와라, 두 개 꺼내와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주는 번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는 번호에서 다섯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개 꺼내달라, 두 개 꺼내주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미드가로 닫아주면 이제 일에 해당하는 거 다 꺼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 월, 일 다 찍었으니까 이제 맨 뒤에 가서 우리가 데이트라는 함수 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1991년 10월 12일이다 하고 생년월일 정상적으로 꺼내왔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만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 주변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생년월일을 이렇게 이제 날짜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다 추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는 번호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 꺼내와라 해서 91 꺼내온 거고요. 그 뒤에서 이제 mid라는 함수 이용해서 세 번째 거부터 두 개 꺼내주세요 라고 해서 10월 그거 이제 꺼내온 거고 그 다음에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다섯 번째 거부터 두 개 꺼내주세요 라고 해서 1에 해당하는 거 꺼내왔습니다.
그때 이제 연도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91년생이 아니라 1991년생으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지금처럼 19라는 거 그거 이제 연결시켜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n% 연산자로 이렇게 이제 묶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하래요. 표 2번 그러면 지금처럼 상품 대여, 반납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여 일자랑 반납 일자 이 두 개의 날짜를 이용해서 대여 기간 일수를 이제 계산해라. 자, 대여 일자가 지금 요날 대여를 했고요. 반납을 이때 했대요. 그때 이제 대여 기간 그 일수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날짜 사이에 일수를 구해달라. 그 함수 이제 써주면 되겠죠. 문제 보니까 이제 weekday라는 함수도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days라는 요 함수도 써져 있고 workday라는 함수도 써 있습니다. 요 세 가지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 우리가 이제 골라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weekday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요일 번호, 요일의 일련 번호 구해주는 그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workday라는 요 함수는 시작일에서 이제 주말하고 휴일 날짜를 제외하고 그 일수, 내가 지정한 그 일수만큼 그 후의 날짜, 지난 날짜를 반환해주는 게 우리 workday라는 함수입니다. 해서 얘랑 얘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days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 두 날짜 사이에 그 일수를 우리가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days라는 요 함수가 어떻게 생긴지 그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days라는 함수요. days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끝나는 날짜를 먼저 찍어주고요. 끝 날짜를 먼저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날짜, 시작 날짜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날짜와 시작하는 그 날짜 사이에 며칠인지 그 일수를 반환해주는 그 함수예요. 여기서 요 함수는 끝나는 날짜를 먼저 찍는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거꾸로 찍으면 안 되잖아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함수를 쓸 때 는이라고 쓰고 days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끝나는 날짜가 요 반납일자죠. 반납일자 먼저 찍어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는 날짜 대여일자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눌러주면 1일 동안 대여했대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옵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해서 우리가 i의 3번이다, h 3번이다 찍었는데 얘가 이제 끝나는 날짜니까 i의 3번 셀을 먼저 찍은 거고요. 그리고 h 3번이 이제 대여 일자요. 해서 얘가 시작 날짜가 되는 거죠. 해서 이 함수 형식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표 3번에서 하래요. 표 3번이 지금 경시대회 성적하고 데이터가 이렇게 쭉쭉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신고가 우주고인 그랬어요. 그러면 출신고 중에 보면 이제 우주고도 있고 대한고도 있고 상공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쭉 들어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우주고인 그 학생들의 종합의 평균값을 뒤에 22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지금 여기다가 이제 계산하라는 그 얘기죠. 그때 여기다 이제 평균값을 계산하는데 어떤 거에 평균 구해라? 이 종합의 이제 평균 점수를 구해라. 그겁니다. 그때 이제 우주고 종합 평균은 소수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래요. 반올림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달래요. 그때 이제 반올림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라운드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될 거고요. 우리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할 거라 우리가 자릿수를 이제 1로 이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평균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문제 보니까 daverage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래요. 이렇게 이제 daverage처럼 우리 D자가 이제 맨 앞에 붙어 있는 함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함수들을 보고 우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앞에 글자가 이제 D로 시작하는 그 함수들은 생김새가 싹 다 똑같아요. 맨 앞에다가 우리가 범위 지정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계산열을 이제 찍어주면 되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 범위만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면 끝이요. 해서 D 에버리지가 됐든 D 썸이 됐든 D 맥스가 됐든 D 민이 됐든 D자가 붙어 있는 그런 함수들은 생김새가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조건 범위를 어떻게 하냐, 그게 이제 조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 범위를 직접 작성할 때도 있고요. 문제상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용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뭐에 따라 바뀌냐? 문제 지상에 따라서. 지금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어떻게 지정해라.
어느 영역에다가 조건을 작성해라. 그런 말이 없죠. 그런 말이 없을 때는 우리가 알아서 이 표 3번에 있는 그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가 조건을 알아서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특정 영역에다가 조건을 작성해라. 그런 지시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그 영역, 해당 영역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직접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여기다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d_average로 시작하면 되겠죠. 해서 d_average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범위, 전체 범위 싹 다 범위 잡아주면 돼요. 해서 a의 12번부터 시작해서 2의 19번까지 싹 다 전체 범위 잡아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열을 찍어주면 되는데 내가 지금 이만큼 범위를 지정을 했을 때 우리는 d_average, 평균값을 구할 거죠. 어떤 거의 평균? 우리는 종합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그때 이 종합 점수는 내가 전체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을 때 첫 번째 열에는 성명이 들어있죠. 두 번째 열에 출신고가 들어있고요. 세 번째에는 필기, 네 번째는 실기, 다섯 번째 종합이 들어있습니다. 해서 그때 이제 계산열을 우리가 숫자 5하고 다섯 번째 열에 있는 걸로 계산해라. 그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 잡아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나온 게 출신고가 우주고인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출신고다 우주고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이 영역을 우리가 이제 조건 범위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해서 조건 범위를 지금처럼 B의 12번, 13번 이 영역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맨 뒤에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종합 평균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종합 평균은 소수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반올림 할 때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죠. 해서 맨 앞에 가서 우리가 라운드를 우리가 써주면 돼요. 해서 라운드라고 쓰고 지금 내가 여기서 구한 그 평균값을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1하고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82.3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해서 지금 방금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해서 라운드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구한 그 평균값을 라운드 반올림해라. 반올림해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준 거고요. d_average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범위에 해당하는 거고 숫자 5가 이제 우리 계산 열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B의 12번, 13번이 우리 조건 범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해서 이 전체 영역에서 다섯 번째 열에 있는 거 그걸로 d_average 평균값을 구해라. 그때 조건은 출신고가 우주고인 거 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표 3번에서 하래요. 표 3번에서 출신고가 상공고인 그 학생들의 필기 점수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그 차이값을 2의 22번 셀에 계산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문제 보니까 조건은 B의 21에서 B의 22번 이 영역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상에서 조건을 어디다가 입력해라 그런 말이 나올 때는 우리가 조건을 직접 써줘야 된다. 아까 우리 3번 문제 풀 때는 출신고가 우주고다 해서 그냥 이 두 칸 B의 12번에서 13번 이 영역을 범위 지정해서 우리가 조건 범위로 사용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처럼 여기다가 이제 입력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 조건 범위를 입력하는 거는 우리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작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그냥 똑같이 써주면 돼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면 돼요? 여기다가 우리가 출신고 하고 써주면 되죠. 해서 출신고가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상공고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똑같이 입력만 해주면 끝이요. 그럼 이제 조건 범위 다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값 계산하라 그랬죠. 그러면 최고 점수도 구해야 되고 최저 점수도 구해야 돼요. 해서 최고 점수에서 우리가 최저 점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최고 점수를 구할 때 dmax 요 함수를 이제 쓰면 될 거고요. 최저 점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dmin 써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dsum도 나오는데 dsum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해서 요 세 개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dmax를 쓰든 dmin을 쓰든 어차피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dmax로 하나 써놓고 함수 이름만 이제 앞에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구해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일단은 dmax라고 쓸게요. 자, dmax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일단은 전체 범위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요. 우리는 어떤 거에 최고 점수 구할 거예요? 필기의 최고 점수 구할 거죠. 그래서 필기가 내가 이만큼 범위를 지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세 번째 열에 우리 필기 점수가 쭉쭉 들어있죠. 해서 이 범위에서 우리 세 번째 열에 있는 걸로 계산해 달라. 그때 이제 조건 범위는 어디다? 내가 지금 방금 썼던 그 조건이요. 이 영역 범위 지정해 주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우리 출신고가 309 그랬으니까 309가 지금 여기 있고 지금 여기 있고 이렇게 세 명이 있죠. 요 세 명의 점수를 봤을 때 이 세 명 점수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dmax를 썼으니까 가장 큰 점수가 몇 점이다? 88점이다 해서 88점이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dmax 다 썼어요. 그러면 요 dmax라고 쓴 거를 컨트롤 C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 놓고 그 뒤에 가서 빼라. 그렇게 이제 써놓고 뒤에서 이제 붙여넣기 할게요. 붙여넣기 하게 되면 지금처럼 dmax하고 앞에서 썼던 식이 그대로 뒤에 갖다 붙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최저 점수를 구할 거니까 요 함수 이름만 우리가 dmin으로 고쳐주면 돼요. 어차피 그 뒤에 우리 전체 범위 잡고 계산열 찍어주고 조건 범위 쓰고 이건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32점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실제 이제 309 점수들을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88점이고요. 가장 작은 게 56점입니다. 해서 이 두 개 88에서 56을 빼면 30B가 나오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dmax로 최대값을 구해주고 dmin으로 최소값을 구하고 서로 빼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하래요. 표 4번에 보니까 도서 거래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서점명이 상공문고인 그 서점 금액의 평균을 제2의 21번 셀에다 계산해라. 자, 그럼 이제 제2의 21번이 지금 여기죠. 여기다가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금액의 평균 값을 구할 건데 문제 보니까 이제 d average도 있고 d sum도 있고 d max도 있어요. 이 세 가지 함수 중에서 알맞은 거 써라. 그럼 우리는 평균 값을 구할 거니까 d average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우리 지금 5번 문제를 봤을 때는 얘도 똑같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하는 건데 조건을 어디다 입력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 표 4번에서 알아서 우리가 조건 범위를 지정해라 그거예요. 그때 이제 조건은 서점명이 상공문고다 그랬으니까 서점명 상공문고하고 우리가 이제 G의 12번, 13번 요 셀을 우리가 영역으로 조건 범위로 이제 사용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d average 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d average라고 쓰고 전체 범위 싹 다 지정해 주고요. 컴마 찍고 우리는 어떤 거의 평균값을 구할 거예요? 금액의 평균이요. 내가 지금 이만큼 범위를 지정했을 때 첫 번째 열에는 서점명이 들어있고 두 번째에는 출고 단가, 세 번째는 거래량, 네 번째 금액이 들어있죠. 해서 네 번째 열에 있는 걸로 계산해 달라. 이렇게 해서 숫자 4 계산열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요. 조건은 서점명이 상공문고다. 요거요. 이렇게 찍어주고 뒤에서 가로만 닫아주고 엔터만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상공문고 평균 금액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전체 범위 잡아준 거고 이 범위 중에서 네 번째 열에 있는 걸로 에버리지 평균을 구해달라. 그때 조건은 뭐다? G의 12번, 13번 서점명이 상공문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우리 표 4번에서 하래요. 표 4번에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서점명이 대한서적인 그 서점의 금액의 합계, 이번에는 합계 구하래요. 금액의 합계를 제2의 22번 그 셀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문제 보니까 조건은 G의 21에서 22번 그 영역에 입력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조건을 어디다가 써라. 그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직접 조건을 써줘야 돼요.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조건 먼저 쓰자고요. 조건이 뭐예요? 서점명의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대한서적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지금 우리가 d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daverage, dcount 나왔지만 이 세 개의 함수 중에서 알맞은 거 쓰래요. 해서 우리가 알맞은 요 dsum이라는 함수로 우리가 계산할 겁니다. 해서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dsum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전체 범위 잡아주고 컴마 찍고 우리는 뭐의 합계 구할 거예요?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거죠. 금액이 지금 내가 전체 범위를 이만큼 잡았을 때 금액은 지금 네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계산열을 이제 4하고 써주면 되고요.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지금 방금 내가 조건 썼던 곳 있죠. G에 21에서 22번 이 영역 범위 잡아주고 가로 잡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6번 문제 끝이요. 7번 문제요. 7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 자래요. 표 5번에 보니까 각종 대금 납부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학과가 전자인 그 학생들의 급식비 납부자 수를 뒤에 32번 셀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급식비라고 써져 있고 여기 납부라고 써져 있는 것도 있고 안 써져 있는 것도 있죠. 안 써져 있는 거는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그 얘기고 납부라고 써 있는 게 납부를 했다. 그거 이제 나타내 놓은 거예요. 그때 이제 납부자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개수를 세래요. 그때 이제 문제 보니까 dcount A도 있고요. dsum도 있고 dmax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알맞은 함수 쓰래요. 그럼 우리가 개수를 셀 거니까 dcount A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dsum하고 dmax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n% 연산자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문제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계산된 납부자 수 뒤에다가 이제 명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예를 들어서 이제 3명이 있을 때 3명하고 그렇게 이제 명이라는 글자도 같이 연결시켜서 표시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n% 연산자 요거 이제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 범위를 우리가 지정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따로 조건은 어디다가 입력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표 5번에서 알아서 이제 범위 지정해라 그거예요. 그때 이제 조건이 학과가 전자다 그랬으니까 학과 전자하고 요 두 개의 셀을 이 두 개의 영역을 우리가 이제 조건 범위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자 는이라고 쓰고 우리 dcount A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전체 범위 먼저 잡아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열이요. 우리는 어떤 거에 개수 셀 거다? 이 급식비에 납부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그 셀의 개수를 세주면 되겠죠. 문제 보니까 우리 카운트 A가 붙었으니까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줘요. 해서 글씨가 뭔가가 들어있으면 다 세준다 그거죠. 해서 우리는 요 네 번째 열에 지금 급식비가 들어있으니까 네 번째 열에 있는 걸로 개수해라. 그때 이제 조건은 뭐다? 학과가 전자인 거. 요렇게요. 이렇게 해주고 뒤에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3명 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전자가 지금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전자는 전부 다 납부했네요. 해서 3명 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명이라는 글자를 붙여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썼던 이 식 맨 뒤에 가서 n% 열어주고요. 뒤에다가 이제 명하고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3명 하고 표시의 예처럼 그렇게 이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 풀 때 제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해서 dcount A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개수를 세 준 거고 그 개수 뒤에다가 이제 명이라는 글자를 붙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n% 명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7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싹 다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지금 이 문제를 풀어봐도 알겠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우리가 많이 문제 풀었죠. 그 얘기는 시험 문제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그 얘기예요. 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얘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얘만 기억하고 그리고 조건 범위를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할 때도 있고 입력을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거는 문제 읽어봤을 때 지사항에 조건을 어디다가 입력해라 그런 말이 있을 때면 우리가 작성해주면 되는 거고 그런 말이 없을 때는 우리가 데이터에서 알아서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면 돼요. 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생김새가 다 똑같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 형식 꼭 먼저 외우시고 그리고 이 문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